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거리두기 연장 방안을 발표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위중증 환자가 여전히 1,000명을 넘는 만큼 현행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되고 논란이 된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은 3월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0시 입원 중인 서울 삼성서울병원에서 3년장을 받고 석방됐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지 4년 9개월 만에 풀려난 박 전 대통령은 당분간 치료에 전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주택 양도세와 보유세를 둘 다 올린 건 정책 실패라며 문재인 정부를 또다시 비판했습니다. 대구를 찾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MBN이 한국갤럽과 진행한 연말 여론조사 결과 최근 논란이 된 대선 후보의 가족 논란은 투표에 고려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새 정부가 경제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에 세미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호남과 제주에 오전까지 눈이 내리고 새해 첫날인 내일도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사적 모임을 최대 4명까지로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될 전망입니다.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데다 병상 확보 등 의료 대응 역량 정비에도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심가연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모두 4,349명으로 오늘 발표될 확진자 수는 5,000명 안팎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확진자 수는 연일 주춤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가 열흘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증병상 가동률도 70%대 밑으로 떨어졌지만 대응 체계가 안정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고 있는 데다 변이 여부를 확인하는 신속 PCR 시약이 전국 23개 기관에 배포된 만큼 변이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어떤 빠른 전파력 등으로 가정 내에서도 추가적인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정부는 사적 모임 최대 4명, 식당, 카페 오후 9시 영업 제한의 현행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종별 지침이 미세 조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 범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역수칙 조정안을 오늘 오전 11시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될 거리두기는 다음 달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는 유럽에 이어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는 하루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자 신년 행사를 잇따라 취소했습니다. 반면 미국의 시카고와 뉴욕에서는 새해 행사를 강행하기로 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자정이 되면 종탑인 빅벤이 울리는 영국 트래펄가 광장을 비롯해 밤하늘을 수놓는 축포가 명물인 프랑스 파리의 샹젤거리 등 네로라 하는 유럽의 새해맞이 행사가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이탈리아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었고 프랑스는 2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유럽 확진자가 연일 최다치를 기록한 탓입니다. Gesundheit, auf das alles mal normal wird, genau. 반면 미국 뉴욕시는 매년 100만 명이 넘게 몰리는 타임스퀘어 신년 축하 행사 볼드롭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MBC 방송 인터뷰에서 뉴욕시가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며 높은 백신 접종률을 고려할 때 행사 개최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자에 한해 15,000명 수준으로 참석자를 제한한다는 계획인데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They're going to be on the subways. They're going to pack the subways, and I think frankly it should have been canceled the way most European cities have done. 최근 미국 하루 평균 확진자가 30만 명을 돌파하며 일주일 만에 200만 명이 넘었고 이 여파로 항공과 대중교통 이용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미국 내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 간격을 단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미 보건당국이 화이자 백신의 부스터샷 접종 시기를 현행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FDA는 부스터샷 대상을 12살에서 15살 청소년까지 확대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자문기구는 다음 주쯤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표결할 전망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에서는 세계 최초로 면역 취약층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늘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새해 첫날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영 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어제보다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세미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한파특보가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 강화된 가운데 중부지방은 영하 15도 안팎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대관령은 영하 14.1도, 부산, 서울은 영하 8도 보이고 있는데요. 찬바람의 실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고요. 올해 마지막 날은 종일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서울은 한낮에도 영하 4도 선에 머물겠고요. 강추위는 새해 첫날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한파 속에 호남과 제주는 오늘 오전까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호남과 제주 산지에 최고 3cm 안팎의 눈이 내리겠고요. 울릉도 독도는 오늘 밤까지 최고 10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영하 8도, 대전은 영하 8.2도로 보이고 있는데요. 찬바람의 실제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종일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은 영하 4도, 대전 0도, 부산은 4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특별 사면 결정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0시부로 입원 중인 삼성서울병원에서 사면장을 받고 석방됐습니다. 수감 생활 4년 9개월 만에 풀려난 박 전 대통령이 실제 병원을 나서기까진 2달이 더 남았지만 지지자들이 병원 앞에 대거 몰려 환영 집회를 열었습니다. 신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로변 옆으로 화환 수백 개가 길게 늘어서 있고 병원 앞 도로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쾌유를 비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특별 사면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기념하기 위해 수백 명의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기념하기 위해 400명이 넘는 지지자들이 거리 위에 모였습니다. 석방일을 알리는 카운트다운과 함께 하늘로 폭죽을 발사하고 사면 효력이 발생하는 0시가 되자 지지자들은 온통 축제 분위기에 휩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유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크게 함성 질러주시기 바랍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된 지 4년 9개월 만에 병실에서 사면장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구치소 생활로 건강이 나빠져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내년 2월 초까지는 병원에서 계속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내곡동 사저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서 측근들은 박 전 대통령이 퇴원 뒤 지낼 새 거처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60여일밖에 남지 않은 대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보수층 결집에 기대를 걸지만 당 내선 중도층 표심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어서 박자은 기자입니다. 60여일밖에 남지 않은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은 새로운 변수가 됐습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의 대구 방문 동선에 맞춰 비난 집회를 연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집회에서도 윤 후보를 비난했습니다. 죄 없는 대통령에게 45년이라는 구형을 한 사람들, 죄 없는 대통령에게 하루에 10시간씩 일주일에 4번씩 강제적으로 정황권을 무너뜨리면서 재판정에 끌고 다녔던 자들. 그러면서 윤 후보를 향해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윤석열이가 드디어 우리 공화당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을 찾아뵙겠다. 대통령을 찾아뵙기 전에 윤석열이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숙고 대제하고. 윤 후보는 박 전 대통령 사면을 환영하고 건강이 회복되면 뵙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며 보수층 결집을 기대하고 있지만
당 내부에선 이에 대한 역효과로 중도 지지층 이탈을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과 지지자들이 4년 동안 주고받은 옥중서신이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간돼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습니다. 서문에서 박 전 대통령이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국민 여러분을 다시 뵐 날이 올 것이라고 적은 만큼 활동 재개를 암시해 유권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공수처가 통신조회한 야권 의원들이 추가로 확인된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공수처를 두고 미친 사람들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수사 절차가 적법하다면서도 야당 인사들만 통신조회를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오전 문재인 정권 불법 사찰 신고센터를 출범시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공수처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5명 가운데 84명을 통신조회하고 윤석열 후보 정보까지 들여다본 것으로 드러나자 총 공세를 펼친 건데 오후에는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어 항의했습니다. 국민사찰 문정권은 공수처를 폐지하라. 윤 후보도 가족들까지 통신사찰을 당했다며 이례적으로 거친 언어를 써가며 공수처를 비난했습니다. 제 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 동생까지 통신사찰했습니다.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수처가 적법한 수사 절차를 거쳤다고 밝히면서도 야당 인사들에게만 통신조회가 집중됐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만 했다면 좀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일이고 문제 제기를 할 만하죠. 그런데 여당은 안 했는지는 확인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검찰이 280만 건의 통신조회를 했다며 내로남불이라 비판했지만 국민의힘 측은 공수처를 두둔하려다 오히려 문정부의 통신조회 남용을 고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어제 보수의 텃밭 대구를 찾았는데요. 대장동 사업을 꼬집으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환영한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국립시남 선열공원에서 순국 선열의 뜻을 기리며 대구 경북 이틀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대구 시내에서 열린 지역기자 간담회에서 TK 통합 신공항 건설 조속 추진과 경제과학연구소 설립 등을 포함한 지역 발전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또다시 중범죄자라고 비판하며 대장동 사업 수익이 대선 자금으로 쓰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중범죄로 얻은 이 돈 가지고 이거 대통령 만드는데 안 쓰겠습니까? 이거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이 정권에 들어와서 국격이 무너져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너지는지. 대구시 선대위 출범식에 앞서 15개 친박근혜 전 대통령 단체들은 윤석열 후보를 면담하고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윤 후보는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찾은 만큼 석방을 앞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회복되면 찾아뵙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나오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 저도 뵙고야 싶죠. 그렇지만 좀 하여튼 기다려보겠습니다. 회복되는 걸 한번 기다려. 같은 시간 우리공화당 측은 연이틀 박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윤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충북 지역 한 사찰을 찾아 종교행보를 하며 2박 3일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선대위 구성을 놓고 국민의힘의 내홍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오늘 만납니다. 김 위원장과 이 대표는 오늘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갖고 선대위 쇄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전망입니다. 이 대표는 선대위 복귀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김 위원장이 이 대표의 복귀 명분을 제공해 논란이 수습될 수 있을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처가 회사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해당 회사가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해
800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과정에서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 양평군청을 경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윤 후보의 장모 등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경찰은 어제 오전 수사관 30여 명을 투입해 경기 양평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확인하려고 인허가 부서와 관련 공무원 주거지 등 16곳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관련된 수도가 양도 많은데요? 4박스 분량이고요. 이번 압수수색은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처가 회사에 특혜를 준 양평군 인허가 담당자를 처벌해달라고 고발한 뒤 한 달여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회사는 윤 후보의 장모와 처남, 처형 등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고 부인 김건희 씨가 사내이사로 등재된 부동산 개발업체입니다. 공흥지구 개발 사업은 공흥리 일대 2만 2천여 제곱미터에 LH가 국민 임대주택을 지으려다 2011년 사업을 포기한 뒤 민영개발로 변경됐습니다. 윤 후보 처가의 회사는 2012년부터 해당 부지에 350세대 아파트를 분양해 800억 원 규모의 분양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평구는 2016년 개발 사업 시한 만료를 앞두고 해당 회사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시한을 늦춰줬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또 해당 회사가 진행한 사업에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가 논란이 일자 최근에서야 1억 8천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양평군청에선 논란이 모두 행정착오로 불거진 일이라고 밝힌 가운데 특혜 의혹에 대해 경찰에서 강제 수사를 진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공흥지구가 민영개발로 변경되면서 해당 부지 대부분을 소유한 윤 후보 처가의 회사가 토지 보상금을 독식하며 200억 원이 넘는 이득까지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8일 양평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 남부경찰청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윤 후보의 장모 등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의 집에 몰래 들어간 20대 여성이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 여성은 열쇠 수리업자를 불러 현관문 잠금 장치를 교체하고 비밀번호까지 바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민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논현동의 한 주택가입니다. 경찰관들이 건물로 올라가더니 곧이어 여성을 순찰차에 태웁니다. 그제 새벽 4시쯤 헤어진 연인의 집에 몰래 들어간 2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새벽 1시 50분쯤 술 취한 여성이 문을 두드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해자 집 앞 복도에서 A씨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남자친구 집에 왔다고 했지만 경찰은 집안에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A씨를 돌려보냈습니다. 가라고 했대요. 근데 또 왔대. 경찰 둘, 여자 하나 있었고 밖에는 경찰 3명. 그때가 한 4시. 하지만 A씨는 집에 가지 않고 열쇠 수리업자를 불러 현관문 잠금 장치를 교체했고 비밀번호까지 바꿨습니다. 경찰은 집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뀐 것 같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또다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피해 남성의 집안 현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모두가 사용하는 아파트 승강기에서 당당하게 노 마스크로 흡연한 남성들. 결국 이 이기적인 남성들의 얼굴이 안내문에 공개됐는데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아파트에 붙은 안내문을 갈무리한 사진이 올라와 화제가 됐습니다. 안내문에는 CCTV에 포착된 남성 3명의 모습이 그대로 박제돼 있었는데요. 사진 아래에는 붉은 글씨로 승강기는 절대 금연구역입니다. 승강기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은 기본 의무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민들의 동의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흡연한 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얼굴까지 공개된 다소 과격한 경고문에도 오히려 속 시원하다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고등학교 축구에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득점을 올리는 일명 강강술래 세트플레이가 등장했습니다.
지난 29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펼쳐진 제100회 전국 고교 축구 선수권 대회. 세이로 고교와 타카가와 학원 선수들이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팽팽한 접전을 이어갔는데요. 드디어 프리킥 찬스를 얻어낸 타카가와 학원 선수들. 그런데 전열을 가다듬나 싶더니 다섯 선수가 갑자기 손을 맞잡고 둥글게 원을 만든 뒤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춥니다. 당황한 상대편 선수들의 시선이 흩어진 틈을 타 순식간에 프리킥을 성공시킨 선수들. 기세를 몰아 결국 4대2로 승리를 거두는 기염을 토해냈는데요. 어린 선수들이 머리를 맞대 만든 기발한 장면이 온라인에서 수백만 번 이상 조회되며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경찰 드론이 달아나는 범죄 용의자를 정확히 추적해서 도주로를 전송하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영국 버밍햄 보더슬레이 그린 지역에서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용의자는 뒷마당으로 도주했는데요. 용케 포위망을 빠져나갔지만 열화상 드론의 면도날처럼 정밀한 추격을 따돌릴 순 없었습니다. 용의자의 도주로는 마치 생중계처럼 실시간으로 지상의 경찰에게 전송됐고 도주를 멈추고 잠시 망설이던 용의자가 또 다른 담장을 넘는 순간 경찰이 급습해 체포됐습니다. 당시 용의자는 A급 마약도 소지하고 있었다는데요. 그야말로 열심히 일하는 드론이 있는 만큼 범죄에다가 숨을 곳은 없는 것 같네요. 애물단지로 전락한 아베노 마스크의 활용법이 공개돼 화제입니다. 아베노 마스크는 지난해 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추진한 코로나19 방역 마스크 배포 사업이죠. 마스크에서 곰팡이와 벌레 등 이물질이 발견되고 불량품이 속출해 전량 회수 조치를 한 조롱거리가 돼버린 사업인데요. 그런데 최근 일본 정부가 다음 달 14일까지 원하는 사람에게 배포하고 배송료까지 정부가 부담한다고 밝히자 오히려 수요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구두를 닦는 데 사용한다거나 헤드셋을 걸어놓고 머리빗에 붙여서 사용해도 좋다는 활용법들이 등장한 건데요. 한 치과에선 거즈로 재활용해도 좋다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마스크 신청자가 늘어 배송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통화를 가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를 둘러싸고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양국 정상의談判 결과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미러 정상통화는 지난 7일 이후 23일 만에 또다시 이루어졌습니다. 양 정상은 미국 현지 시각으로 30일 오후 3시 35분, 우리 시각으로는 31일 오전 5시 35분부터 50분간 통화를 가졌습니다. 한 해를 하루 남긴 상황에서 미러 정상이 통화를 가진 것은 그만큼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동맹과 협력해 경제와 금융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스마트폰과 자동차 등에 대한 강력한 대러시아 수출 통제 조치,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 차단, 러시아와 독일 간 천연가스관 중단 등을 검토 중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침공 우려를 일축하면서도 러시아가 요구한 안전보장안을 수용하라고 압박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나토의 동진 중단과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금지, 러시아의 동의 없는 군사훈련 금지 등을 담은 협정 초안을 미국에 건네며 다양한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입니다. 미러 정상은 오늘 통화를 바탕으로 오는 12일에는 나토와 러시아, 13일에는 유럽안보협력기구와 러시아의 연쇄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중국의 한 지방정부가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붙잡힌 용의자들을 거리에 세웠습니다. 공개 망신을 주어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의도인데 역사적 상처로 남은 문화 대혁명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입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셋씩 짝지은 사람들이 전신 방호복을 입고 거리를 행진합니다. 가운데 결박된 사람의 등과 가슴엔 사진과 이름이 붙었습니다. 무장경찰 주의론 구경꾼이 빼곡합니다. 외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 규정을 어기고 베트남에서부터 밀입국을 알선했다 체포된 용의자들입니다. 거주지엔 신상과 혐의가 적힌 벽보가 붙었습니다. 중국 광시족 자치구 징시현 방역당국이 본보기로 용의자들에게 공개 망신을 줬습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 문화 대혁명 시기 조리돌림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외신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조차 법을 어기는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진시현 당국은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입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하루 200명 안팎의 코로나19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시안은 도시 전체가 봉쇄되는 등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한 달여 앞두고 방역 조치가 크게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겨울철은 보통 건설업의 비수기로 꼽히죠. 하지만 이들은 역시 달랐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집 짓는 건 포기할 수 없다는 이 동물의 일상을 소개합니다. 미국 오리건 동물원에서 비버가 식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사과와 당근이 이날의 주 메뉴였는데요. 배도 든든히 채웠으니 이제 집을 지을 차례죠. 영차 튼튼해 보이는 나뭇가지를 찾아 열심히 나르고 수복이 쌓인 눈 사이에서 마음에 드는 줄기를 찾아 앞니로 자르기도 합니다. 이곳엔 필버트와 메이플이란 두 마리의 비버가 살고 있는데요. 아무리 추워도 집 짓는 데는 진심이라네요. 지난주 성탄절을 보내고 트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트리를 재활용하는 좋은 방법이 있다는데요. 이번엔 독일 베를린의 동물원으로 가보시죠. 루돌프로 잘 알려진 동물, 바로 술록인데요. 독일 동물원에서 특식으로 성탄절 트리가 나왔습니다. 오래 팔리지 않았거나 가정에서 기부받은 나무인데요. 발로 건드리거나 머리를 비비기도 하는 등 저마다의 방법으로 신나게 즐기는군요. 버팔로들도 하나씩 차지하고서 씹고 뜯고 맛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동물들은 전나무과 특유의 향을 좋아한다는데요. 우리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 모두 트리 하나로 행복한 연말이네요. 겨울철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할 게 있죠. 바로 블랙아이스인데요. 아차 하는 사이에 이런 사고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 오리건주의 눈 덮인 고속도로. 저 멀리서 트럭이 다가오는데요. 이때 눈보라를 일으키며 한쪽으로 기우뚱하는 거 보이시나요? 수상한 점을 느낀 운전자가 차를 돌려 트럭을 확인하는데요. 트럭은 이미 쓰러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트럭이 저속으로 안전주행을 했지만 블랙아이스로 미끄러지면서 넘어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행히도 트럭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다는데요. 겨울철 안전운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올해 주식시장이 막을 내렸습니다. 사상 최초로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돌파하는 등 올해 주식시장은 역사를 새로 썼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화랑이었는데요. 뒷심이 좀 부족했습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5, 4, 3, 2, 1. (2021년) 주식시장이 코스피 지수 2,977.65로 마감했습니다. 올해 코스피 지수는 2,800선에서 출발해 사상 최초로 3,000선을 돌파하며 본격 3,000 시대를 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대거 유입돼 6월엔 3,300선을 돌파했고 7월 6일 3,305.21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등 다양한 악재로 하락하며 지난 11월 30일 2,839.01로 연중 최저점을 찍었고 결국 3,000선을 다시 넘지 못한 채 올해를 마감했습니다. 개인 투자자 중 상당수가 올 초 코스피 지수가 최고점을 찍을 때 진입해 투자 성적도 부진했습니다. 올해 국내 증시에서 개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등락률은 마이너스 5.6%로 같은 기간 기관과 외국인의 등락률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국내 시장이 지지부진해지자 개인 투자자들은 해외 시장으로 갈아타며 이른바 서학겜이라는 신조어도 만들어냈습니다. 실제로 개인 투자자가 해외 시장에 투자한 액수는 우리 돈 약 27조 원으로 전체 주식시장에 몰린 돈 102조 원 중 27%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테슬라입니다. 상장지수 펀드 ETF에도 대거 몰렸는데 올해 ETF 전체 시장 규모는 70조 원으로 지난해 52조 원보다 30% 커졌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늘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세미 탄파가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한파특보가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 강화된 가운데 중부지방은 영하 15도 안팎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대관령은 영하 14.1도, 서울은 영하 8도 보이고 있는데요. 찬바람의 실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고요. 오늘은 종일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서울은 한낮에도 영하 4도 선에 머물겠고요. 강추위는 새해 첫날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한파 속에 호남과 제주는 오전까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호남과 제주 산지에 최고 3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울릉도, 독도는 오늘 밤까지 최고 10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 맑은 하늘 드러나면서 해넘이를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영하 8도, 대전은 영하 8.2도 보이고 있는데요. 찬바람의 실제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종일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영하 4도, 청주는 영하 2도, 부산은 4도가 예상됩니다. 일요일에는 중부와 호남, 제주에 눈이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